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되는 주방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욕실과 함께 집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요. 부자 되는 현관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번 주방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실과 현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는 역시 주방에서도 중요한데요. 예로부터 부잣집의 부뚜막은 항상 깨끗하고 부뚜막에 걸터 앉거나 발을 디디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는 나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방의 청결은 그 집의 재물운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청소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최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를 해봤자 청소를 깔끔히 한 집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 즉 비움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하지만 주방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 즉 통풍입니다. 운은 옮길 운, 즉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청결하지 않고 습기가 있다면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되고 이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직결됩니다. 청소랑 환기 좀 안 했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겠냐 하시겠지만 고여있는 건 썩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갖가지 음식을 하는 주방은 여러 음식 냄새들이 금방 섞여 어지러운 냄새를 풍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냄새들이 머물러 있기 정말 쉬운 곳이에요. 환기를 자주 시켜 주방에 산뜻한 공기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주방의 환풍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기 마련인데요. 찌든 기름때 등 때문에 도저히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환풍구 팬을 막고 있는 필터를 분리한 뒤에 개수대에서 직접 하면 개수대가 기름때로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필터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 조금 불린 뒤 과탄산수소를 넣고 봉지를 닫은 채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을 틀어 수세미로 쓱 한번 닦아줘 보세요. 오늘 입주한 신축 주방처럼 산뜻해진 환풍구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과 인테리어는 이처럼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나의 마음과 무의식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여유로운 부자가 되면 부자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방을 깨끗이 하고 환기가 잘 되셨다면 조금 더 품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좋은 식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면 예쁘고 고급진 그릇에 음식이 담겨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음식 맛을 떠나서 그릇만 보아도 대접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제일 예쁜 그릇에 밥과 국과 반찬을 담아 드리려고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나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는 혹시 플라스틱 밥그릇이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것들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그릇은 설거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깝다는 이유로 아껴두지 마시고 사용해보세요. 여기에 수저 세트까지 좋은 것을 사용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매일 밥을 먹으며 부자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꼭 값비싼 그릇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깔끔하고 통일된 채로 과하지 않게 예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그릇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1년만 지나도 그 돈은 몇 배로 불어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칼꽂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관편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큰 거울이 보이게 되면 긴장감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그 안 좋은 기운이 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칼끝, 칼날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과 마음은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어 거실에서도 칼끝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편안한 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집에만 들어오면 두렵고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루 이틀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분명 몸과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칼날이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보관하는 것이지만 서랍장이 마땅치 않으시거나 어린아이가 있어 칼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칼날이 보이지 않는 칼꽂이를 꼭 사용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쌀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추수가 끝나면 볏짚을 훨훨 태워버린 뒤 쌀을 깨끗이 손질하여 쌀독에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이 가득 담긴 쌀독을 보면 이번에도 마음이 흡족하고 배가 부른다고 하죠. 또 쌀독에 담긴 쌀이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온 집안이 불길해진다고 점하기도 했습니다. 쌀로 점을 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쌀은 소중하게 보관해 주는 것이 좋겠죠. 꼭 비싼 제품을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쌀을 잘 보관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런 쌀통은 예쁘다고 주방 위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옛날의 쌀독은 오늘날의 금고와도 같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이나 서랍장 안에 두어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약을 담는 케이스, 즉 약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는 매번 챙겨 먹어야 하니 안 보이면 까먹을까봐, 혹은 넣었다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칼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들듯이 약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픔, 질환, 병원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아픔, 병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주방은 재물운도 뜻하지만 건강운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주방에 이런저런 약이 널브러져 있으면 건강운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고마운 약입니다. 이왕이면 서랍장 안에 넣어 놓으시거나 케이스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약을 드시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생각하시지 말고,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네가 필요 없어질 날도 머지않았구나 하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약효가 배로 증가하는 기적이 발생할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약을 바라볼 수 있게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은 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백의 미, 비움, 청소. 이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서 지겨우시죠? 하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껴야 잘 산다라는 옛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필요 없는 제품, 심지어는 고장난 제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이가 나가버린 컵, 금이 간 그릇, 손잡이가 떨어진 냄비, 낡은 수세미나 행주 등을 버리지 못하고 잔뜩 바리바리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역시 이건 아직 버리기 아까운데, 이건 나중에 버리지 뭐 하며 일단 쌓아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버리지 못하면 새롭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정체된 흐름을 깨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스위치를 스스로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런다고 부자가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나비 효과가 되어 큰 태풍을 몰고 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비의 날개짓마저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버리는 건 돈이 들지도 않으니 지금 당장 꼭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비운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주방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은 부지런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찾아온다고 하죠. 설령 게으른 사람에게 어쩌다 한번 복이 터졌다고 한들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온종일 머무는 편안한 안식처인 집에 게으름이 머물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값비싼 황금,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주방에 복이 찾아오고 재물과 건강운이 쌓여 나아가 장수하고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많은 풍수 인테리어, 정신 수양에 대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